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든말스 3단원 문제와 해결입니다. 선생님이 든말스 책을 가져가라는 말을 안 했는데 몇 명이나 가져갔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서 영상도 교과서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보고 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어 3단원입니다. 든말스 47쪽부터 51쪽까지 하게 되겠고요. 오늘의 주 포인트는 뉴스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뉴스의 관점 찾기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뉴스의 관점 찾는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뉴스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능은 총 3가지인데요. 이번 이 시간에 이 3가지를 정확하게 꼭 기억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뉴스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꼬돌남과 썸 타는 사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매력적인 이혼남과 사귈까 말까 하는 사이라는 뜻인데요. 인터넷뿐 아니라 대중가요나 드라마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도 뜻모를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따라갈 수도 없지만 자칫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운데요. 우리 사회의 신조어 현상, 성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가요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썸. 영어 썸띵에서 나온 썸은 호감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귀기 직전에 남녀 사이를 나타낸 신조어. 파생어인 썸 탄다는 TV 프로그램에도 흔하게 등장하는 유행어가 돼버렸습니다. 슬리피와 썸 타고 결혼은 남궁민과 함께한 이혼 남녀를 뜻하는 돌싱남 돌싱녀는 이제 드라마의 제목으로까지 등장했는데 변형도 다양합니다. 꼬돌남? 꼬시고 싶은 돌싱남이래요. 중3 여학생들의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용입니다. 암호화도 같은 줄임말과 신조어들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자면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다는 뜻이고 듣보는 듣도 보도 못했다의 줄임말입니다.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층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신조어 시험을 쳐봤습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문제를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한숨 섞인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채점 결과 평균 50점 정도. 한 50대 직장인은 그나마 하나 채운 주관식 답도 틀렸습니다. 갠소는 소녀 같다가 아니라 개인 소장이라는 뜻입니다. 외국말을 한글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해석하는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느 세대나 은어나 속어가 있었지만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훨씬 빠른 속도로 다양한 신조어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 한글 단체는 기성세대를 위한 신조어 해설서까지 펴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특히 그것은 신구 세대 간의 격차도 만들어내지만 또래들 사이에서도 신조어의 유행을 마냥 외면할 순 없지만 상대를 비하하거나 외모를 조롱하는 신조어들이 대거 등장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지영입니다. 꼬돌 자, 살펴보았나요?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물음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뉴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머릿속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 신조어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선생님도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새로운 언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라는 것은 만들어질 때 어떠한 의도성을 띠고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뉴스의 사회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뉴스의 관점에 대해서 1학기 때 배웠는데요. 이 뉴스의 관점을 찾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나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신조어와 관련된 내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찾는 방법, 이 뉴스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찾는 방법은요. 일단 이 뉴스에서 어떤 사실들이 나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관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보았던 뉴스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실이 나열되고 있는지 나온 사실을 3가지만 교과장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놓고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구의 말이 인용되고 있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말이 인용되고 있죠? 한글 학자들의 그런 말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들, 그리고 시험을 치렀던 사람들, 아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아니면 이 뉴스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서 한 줄로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뉴스의 사회적 기능이고요.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건 정보 전달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비속어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은어에 대해서 새로운 신조어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정보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고요. 사회현상 비판 기능, 뉴스를 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함. 선생님은 그 신조어 사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저렇게 해야 되나?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게 사회현상 비판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론 형성인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조어가 좀 사람들한테 혹은 우리 세대한테 너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쓰다 보니까 한글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냥 뉴스를 보고 비판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싹 모여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의 여론을 만드는 것, 그것을 여론 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학교에서는 뉴스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그 뉴스를 만드는데 사회적 기능이 사회적 기능이 충분히 전달되는 뉴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뉴스는 단순히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쪽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회현상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잘 보내고 금요일날 만나요. 안녕.